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고인을 아꼈던 수많은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팬들이 종현 씨의 발인도 지켜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종현 씨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가족과 친지, 샤이니 등 동료 연예인들은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 속에 배웅했습니다. 종현 씨의 친누나와 샤이니 민호 씨가 영정 사진을 들고 나왔고 동료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샤이니 멤버들은 상주를 맡아 종현 씨의 빈소를 내내 지켰는데요. 고개를 떨군 채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종현 씨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수백 명의 팬들도 이곳을 찾아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발인에는 외신 기자들도 몰려 해외 팬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족들의 뜻에 따라 장지는 비공개됐습니다. 네, 어제 밤에도 빈소를 찾은 팬들이 많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는데요. 일부 팬들은 밤새 빈소를 지켰습니다. 유재석, 서장훈, 효린 등 동료 연예인들은 어제 늦은 시간까지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일반인들의 조문 행렬도 계속됐는데요. 당초 밤 8시까지만 진행되기로 했던 일반인 분향소는 팬들의 요청으로 1시간 가까이 연장해 조문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조문이 끝나고 나서도 30-40명의 팬들은 장례식장에서 자리를 지켰는데요. 소파나 복도에 자리를 잡고 슬픔에 잠긴 채 밤을 새며 종현 씨의 오늘 발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오늘 오전 9시 인기 아이돌 그룹 멤버 고 종현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국내 팬들을 비롯한 동료들과 안타깝게 작별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현주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9시쯤에 이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종현 씨의 발인식이 엄수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앞에 종현 씨의 누나가 영정 사진을 들었고 이제 슈퍼주니어의 이특, 은혁, 동해,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키, 온유 씨가 시신을 운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종현 씨의 마지막 길인데 일단 멤버들이 그 곁을 정말 지켜준 것 같아요. 네, 상주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민호 씨가 같은 멤버잖아요. 처음에 같이 데뷔할 때부터 동고동락했던 동기인데 위패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참담한 표정을 엿볼 수 있고요. 일단 가족과 못지않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마지막 가는 길이 정말 상처가 많이 크고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상주 노릇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 아이돌 그룹은 이제 오랫동안 합숙도 하고 네. 활동을 또 한 10년 넘게 같이 했으니까 네. 왜 우리가 저 마음을 미리 몰랐을까,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마 더더욱 그 죄책감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감지는 했을 겁니다. 같이 생활하는 게 가족보다 더 많기 때문에 시간적으로요. 그래서 감지는 했겠으나 항상 밝은 모습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 보듬어주는 성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설마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요.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후회감이 많이 밀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제 밤에도 밤 늦게까지 정말 다양한 연예인 분들이 와서 그 종현 씨 발인식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정말 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정준영 씨도 있고요. 유재석 씨도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이고요. 김종국, 이광수 씨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많은 팬들이 사실 정준영 씨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좀 아마도 이제 충격을 받아들이는 게 마음의 두께에 따라 다르잖아요. 굉장히 네. 연약한 사람은 더 크게 공감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같은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라고 했을 때 좀 충격적인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특히나 아이돌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SES 슈 같은 경우에도 SNS에 올리면서 조문을 갖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 유독 더 충격에 대해서 표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얘를 잘 우리가 다독여주지 않으면 또 다시 이런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는 반응이 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하필이면 친했던 분이 갑자기 두 분이나 김주혁 씨나 또 네. 샤이니의 종현 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그분까지 혹시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하는 팬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혹시 너무 또 지나친 관심이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워낙 그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그룹이었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종현 씨의 죽음을
애도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저렇게 종현 씨를 애도하는 모습인데 지금 팬들이 더 안타까워하는 게 그 지난 9일과 10일에 단독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이 됐고 네. 또 거기서 약간 좀 여지를 조금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좀 수상한 말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콘서트에서 이제 무대에 오르면은 프롬프터라고 그래서 작가가 메인 네. 작가가 그 구성 대본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글을 다 읽어볼 수 있게끔 예. 혹시라도 순서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노래를 부르다 보면 근데 거기에도 내년 1월에 컴백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멘트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현 군이 그 얘기를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 넘어갔다라는 것은 일단 12월까지 약속이 된 계약이 된 공연까지 내가 마무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팬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내가 하지 않겠다는 그럼 혹시 정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미 저 생각합니다. 당시에 나는 혹시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 정도 공연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이 움직여야 되고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대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후폭풍을 자기가 만약 세상을 떠나고 나서 가족들이 맞이하게 되면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리수가 빚어지지 않는 것까지는 내가 활동을 하고 네. 그때는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이미 마음으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종현 씨의 신곡이 정말 저희가 TV에서는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콘서트에서 부른 게 마지막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종현 씨가 이 신곡을 소개하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노래 제목이 환상통이라는 곡이고요. 있었다가 사라진 나의 무언가가 계속 날 아프게 한다라는 노래 가사인데 그래서 내가 널 찾으러 왔다. 나에게 있었다가 사라져서 내가 너무 아팠는데 널 찾으러 왔어. 팬들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에서야 저 곡의 의미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뼈아프게 느끼고 슬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환상통이라는 노래를 보면, 그러니까 떠나버린 어떤 사람,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아픔, 그리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곡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종현 씨가 처음 그 노래를 만들고 가수가 됐을 때 그 어떤 마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노래에 대한 또는 본인의 어떤 작곡에 대한 첫사랑일 텐데, 그게 점점점 연예인 생활을 하다 보면 흐려질 수 있잖아요. 단순히 자기가 돈을 버는 한 어떤 기계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뭔가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중압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음악을 했던 그 원래 본인의 모습에 대한 아픔, 또 그 그리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본인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노래를 시작하고 가수가 됐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을 자꾸 되돌아가고 싶은데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에 살아남아야 되고, 또 자기를 보고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아픔들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본인이 하나의 만들어진 어떤 연예인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저 곡에 담아 있어서 저 곡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의미를 들으니까 더더욱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빈소에는 다양한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도 있었습니다만 깜짝 손님도 있었습니다. 깜짝 조문객도 있었는데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보시겠습니다.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위로가 됐으면 해서 왔고요. 남겼다는 글 봤어요. 수고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다. 이제 좀 편안히 잘 쉬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친분은 없어요. 그냥 저도 그냥 언론 보도를 보고요. 참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정몽준 이사장뿐만이 아니라 뭐 정치권에서도 뭐 하태경 그렇죠. 의원도 공감의 글을 남기기도 하고 종현 씨의 죽음이 워낙 느닷없이 와서 그런지 많이 또 공감도 하고 슬퍼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정몽준 이사장 같은 경우는 저게 병원 자체가 아산재단 소속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인연도 있는 것 같고, 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딸과 함께 조문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중학생 딸이라고 중학생 하더라고요. 딸. 예.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학생들이 막
수업도 못 듣고 그다음에 출석도 안 하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예.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한 말이 이게 이제 혹시나 잘못 연결이 돼서 자살로 같은 뭐 비슷하게 또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팬들이 너무 추모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사회가 잘 이렇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정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갔다고 했는데 뭐 잘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현 씨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팬들이 그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주고 떠나보내야지 그걸 또 모방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종현 씨가 절대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종현 씨 몸에 있는 이제 문신도 있는데 네. 제가 뭐 문신을 좀 보여드린 건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바이라고 돼 있네요. 저게 마지막으로 새기려고 했던 거래요. 그러니까 새기진 못했고. 네, 새기진 못했고요. 근데 종현 씨를 전담했던 타투이스트에 따르면은 몸에 블랙독이라는 타투가 이미 새겨져 있는데요. 예. 그게 처칠 총리가 과거에 평생을 자신을 휘감았던 그 우울증. 을 블랙독이라고 했던 거에서 이제 블랙독이라는 것이 이제 우울증을 상징하는 그런 그렇군요. 단어가 됐는데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종현 군은 신호를 외부로 보냈던 것이고요. 그러게요. 네, 연예 기획사 관련된 분들에게 좀 만나면 핫한 아이돌 스타들이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이것까지 해야 되는데 방송이 몇 개가 잡혀 있고 공연이 몇 개가 잡혀 있고 예능이 몇 개가 잡혀 있는데 애가 힘들어한다. 굉장히 좀 쉬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를 저는 가끔씩 들어왔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조금은 숨통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항상 했지만 네. 이게 현실적으로 괴리감이 있어요. 되지를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현 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좀 휴식이 필요했던 케이스였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야만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가장 핫하고 아무래도 샤이니에서 리더로서 솔로 활동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자신에게 어깨에 중압감은 컸었고 못 먹고 못 자고 계속 하드한 트레이닝 하듯이 일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우울함으로 빠져들어서 결국 헤어나오지 못한 게 아닐까 그렇군요. 싶기도 합니다. 예. 지금 해외 매체들이 주목하는 부분도 지금 바로 백주 교수님이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거든요. 네. 물론 종현 씨는 당연히 애도하고 슬퍼하지만 한국 아이돌 산업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해외 매체에서 오히려 더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네. 엔터테인먼트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게 점점 견고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치열하게 무한 경쟁을 해서 최후의 생존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배우를 내 아티스트를 쉬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보듬을 수 있는 섬세함이 예전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굉장히 나는 힘들다라는 걸 사로잡혀서 결국은 이제 정신과 몰래 정신과를 다니면서 상담하는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누군가에게 제3자에게 정신과 의사 전문의를 찾아가 상담하기보다도 내 활동상을 알고 있고 연예계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저분들에겐 가장 좋은 해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이라도 내 소속 가수, 배우가 너무나도 힘든 거에 대한 표현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네. 가벼이 넘기지 마시고 같이 따뜻한 밥이라도 먹으면서 네. 하루 이틀이라도 쉴 수 있는 여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자살을 절대 미화해서도 안 되고 자살은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것을 절대 따라해서도 안 되고요. 그거를 혹시 너무 또 미화해서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비난을 쏟아내는 일부 네티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좀 들으면서 황당하기도 하고 김주혁 씨 사망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었죠? 뭐 예를 들면 김주혁 씨에 대해서 조롱하고 죽음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걸 고소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네. 사자 명예훼손을 고소까지 한 상태거든요.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고인들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 형사소송, 고소 여부도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네. 추모는 못할 망정 이렇게 네티즌들이 자기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인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인명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더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런 분들은 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충돌 요정이다 뭐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절대 그걸 퍼날르거나 해서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